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 시간이 됐습니다. 아, 간만에 듣는 온라인 수업이지? 아닌가? 그 전에 들었나? 어, 오늘은 저 기후 이제 사전에 예고한 대로 기후 파트 이제 못 나갔던 부분 한대 기후, 냉대 기후 이 부분을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간만에 기후 파트 나가니까 여러분들 사전에 예전에 했던 걸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지? 그래서 아마 오늘 2시간 중에서 1시간? 1시간까지 갈래나? 하여튼간 앞부분은 조금 이제 기후 파트 복습을 하고 그다음 복습이 끝나면은 이제 한대 기후, 냉대 기후 마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지형 파트를 하겠습니다. 음, 많이 할 생각은 없어. 온라인 강의 힘들게 듣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기후 구분 이거는 교과서 35페이지에 있는 지도입니다. 한 35페이지에 있는 지도인데 우리가 이제 기후를 맨 처음에 배울 때 기후 요인, 기후 요인들을 배웠습니다. 기후 요인.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발 고도에 따라서 어, 지형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고기압, 저기압 비교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류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 위도는 어떻게 돼? 위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이렇게 했었죠. 해발고도 간단했죠. 마찬가지로 해발고도가 해발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이렇게 했었죠. 자, 지형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어갈 때 산이 위로 올라간다. 산이 올라가면서 여기 비를 내리고 넘어간다. 넘어갈 때 여기는 비를 내리는 요 비를 지형성 강수. 넘어간 바람의 성질은 고온, 건조.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틀어서 팬현상. 여기는 다우지가 되고 여기는 소우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소우지. 어. 새롭나? 새로우면 안 되는데? 새로우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도. 자, 바람이 나를 누릅니다. 바람이 나를 누릅니다. 바람이 나를 누르니까 기압이 나를 누르는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이 세니까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고기압. 바람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저기압. 이렇게 된다 그랬죠? 고기압, 저기압. 어. 자, 이게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면에 내려왔던 이 바람이 이 땅을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바람은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바람이라고 그랬죠. 바람. 자, 그 다음에 저기압에서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공기의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내려간다. 기온이 내려가니까 어, 수증기,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 이렇게 기체가 물방울 이렇게 하늘에 물방울이 모여서 둥둥 떠 있는 거 구름.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강수 현상이 일어나고 반면에 고기압에서는 맑은 날이 지속되고 이 맑은 날이 한 2년째 맑은 날이야. 그러면 건조해지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면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 지면 온도가 살렸어. 지면 온도가 높아야 되고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반대 상대적으로
지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기압, 저기압까지 했습니다. 자, 해류. 자, 차가운 바닷물이 지나가면은 지면의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 상승이 없어서 건조해지고 뜨거운 바닷물이 지나가면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습해진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지리적 있지. 자, 거대한 대륙이 있는데 대륙의 서쪽과 대륙의 동쪽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 왜 그러냐면 편서풍이 이렇게 오는데 바다를 지나온 편서풍, 얘는 육지를 지나온 편서풍인데 편서풍의 영향이 육지를 지나면서 약해지니까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 때문에 발생하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서쪽은 연교차가 서쪽은 여기는 연교차가 작고 이쪽은 연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고 동쪽은 서쪽은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고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한 게 이제 그 기후 요인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복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게 뭐냐면 음, 세계적인 음, 세계적인 기온 분포였죠. 그래서 위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 또 해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거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음, 바다의 영향, 바다의 영향. 어? 수륙분포. 아까 거기서 수륙분포 빼놨구나. 뭐가 빠졌다 했더니 수륙분포. 수륙분포에서 요런 그림 그렸었죠. 이렇게. 예를 들어준 게 이렇게. 어, 야외 풀장에서 야외 풀장 해가 있을 때랑 해가 없을 때, 달이 떴을 때 어떤 게 더 육지와 바다 중에 뭐가 더 뜨거워지고 뭐가 더 차가워지고 했었죠. 어, 그래서 저위도에서 요런 내용까지 감안하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써야겠다.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내려가고 어,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 차이. 이거다.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고 이렇게 된 거.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걸 따져보면 해안과 내륙이 있으면 내륙의 연교차가 더 크고 어? 저위도와 고위도가 있으면 고위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 수변 지역과 건조 지역이 있으면 건조할수록 연교차가 커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기온의 연교차. 그 다음에 음,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을 보면 대륙 동안의 연교차가 커지고 이런 건 전부 다 기후 요인 갖고 이렇게 쭉 선생님이 했던 프린트 읽어보면 요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온의 연교차.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기온의 일교차. 그래서 건조 지역과 열대 지역. 열대 지역은 기온의 연교차와 기온의 건조는 아니다. 미안, 이건 좀 실수야. 열대 지역은 열대 지역은 기온의 연교차와 기온의 일교차가 있을 때 일교차가 더 크다. 또 그런 게 또 있는 거면 또 반대로 되는 거 고산기후. 고산기후에서는 기온의 연교차와 기온의 일교차가 있을 때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더라.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항상 봄 날씨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죠. 요런들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기온이고 이제 세계의 강수 분포로 가면 음 그래서 이제 그 열대 수렴대의 영향이 큰 지역들은 어 아니, 왜 이래? 강수 현상이 많았었죠. 그다음에 다우지는 그래서 어 열대 우림 지역. 그다음에 어 음, 그 타골풍의 풍의 바람 맞이 사면 요게 요게 요 얘기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올라갈 때 여기 비 내리는 거 요런데 요런 데가 이제 세계적인 다우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열대우림 같은 데는 뭐 스콜 같은 거 계속 내리는 거 요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뭐 소우지 사막 같은 데죠. 사막 형성은 네 가지 원인이 있었지. 어, 대륙 내부 육지와 너무 널리 떨어져 있어서 어, 그다음에 한류가 지나가니까 바람이 상승하지 못해서 비가 안 오는 거. 그다음에 바람 그늘 또는 비 그늘 여기서 넘어가서 여기 나오는데 우리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아열대 때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지역 이런 데가 소우지였죠. 그다음에 이 세계적인 강수 현상에서 어 알아야 될 게 이제 선생님이 이 지구본 갖고 설명한 것이 있었잖아. 기압대의 이동. 기압대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거 했었죠, 여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 부는 거. 그래서 이제 지구 대기 대순환 먼저 했었고, 대기 대순환에서 요게 무역풍이라는 거, 요건 편서풍이라는 거, 요거는 극동풍이라는 거 이런 거 했었죠. 새로 오면 안 돼. 새로 오면 안 돼. 새로 오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죠. 근데 지구는 기울어져 있어 갖고, 이렇게 있으면 기울어져 있어 갖고, 적도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데 여기니까 여기에 열대 수렴대가 있고 그 위에 아열대 고기압이 형성되고 여기 한대전선대 형성된다. 그래서 기압 배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열대 수렴대 영향을 받을 때는 우기,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땐 건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AW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건기, 한대전선대의 영향을 받을 땐 우기라고 하는 게 CS, 진외성 기후가 있었죠. 이런 내용까지가 하는 게 이제 그 강수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세계의 바람 부분 했습니다. 세계의 바람. 세계의 바람을 해서 나온 게 첫 번째로 나온 게 대기대순환 요걸 했습니다. 대기대순환. 그래서 편서풍, 아니, 무역, 무역풍, 무역풍, 이게 편서풍, 요게 극동풍,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 때문에 나타나는 계절풍.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동아시아죠. 이 겨울철이면 저 육지와 바다 중에서 겨울이면 어디가 더 온도가 높지?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니까 저기야. 공기가 반대쪽으로 내려가니까 고기야. 그래서 겨울에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죠. 차가운 바닷물이 지나가고, 아니, 차가운 바람이 대륙에서로부터 바다 쪽으로 가는 거고, 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예?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이 되면 더 뜨거운 데가 육지죠. 더 뜨거우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저기압.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뜨거우니까 여기가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가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받고 있는 지금 이 계절 5월 달이 이제 이렇게 불어오던 시기에서 이렇게 불어가는 시기로 이제 여름철로 점점점 넘어가는 시기죠. 넘어가는 시기에서 점점점 날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게 우리 계절풍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후 구분에 따라서 A 기후, B 기후, C 기후, D 기후, E 기후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하게 고산 기후 H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A 기후는 뭐야? 최한월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오늘 이제 영상 찍고 있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5월 14일 금요일 날 영상 찍는데 아침 기온이 18도였어요. 여러분들 지난번 지나갔던 금요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 더웠죠? 그 날씨. 아침에 아무리 추워도 18도 이상 이게 이제 열대 열대 A 기후의 특징입니다. 열대 기후. 자, 그래서 이제 체한월 기후 아무리 추워도 18도씨 이상이다. 이때 체한월 18도씨의 개념은 어? 열대림 성장의 한계입니다. 열대림 성장 한계. 체한월 18도씨. 자, 이제 체한월이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18도보다 높으면 A 기후고 그 기후에 AF는 건조한 달이 없는 거. AW는 윈터 드라이 그래 겨울철 건조. 그다음에 AM은 AF와 AW 사이에 약간의 건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약간의 건기가 있지만 AW만큼 사바나 기후만큼 비가 조금 오지는 않는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후 구분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 A 기후는 음,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날씨는 아침에도 덥고 점심에도 덥고 저녁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샤워하고 나와도 덥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AF 기후를 이제 간접 체험하는 방법은 비 오는 날 에어컨 여름철 비 오는 날 에어컨 고장난 버스를 타보면 된다 그랬죠. 여름철 버스를 탔어. 비가 오는 날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 사람은 많은데. 어우, 끔찍해. 어우, 찝찝해. 어우, 그런 거, 그런 내용이죠. 아마 만약에 여름철에 학교 에어컨이 고장나갖고, 어, 애들 많은 가운데서 이게 딱 수업하려 그러면 아마 그 기분일 거야, 아마. 막 끈적끈적한 그런 거. 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제 각각의 걸 좀 특징을 살펴보면 AF 기후,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비가 계속 온다. 그 다음에 AF 기후에서는 연중 비가 계속 오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게 뭐가 있었지? 어, A 기후. 연중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옥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개방형 가옥 구조. 이렇게. 이렇게 고상식 가옥을 한다 그랬죠.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 더우니까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창문이 좀 튼 거, 통풍이 잘 되는 거 개방형. 그다음에 지면이 축축한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뭐 자고 있을 때 내 배 위로 악어가 지나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상식으로 집을 지어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양분이 다 습겨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토양이 되게 척박합니다. 농사짓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카사바나 얌 이런 거를 재배한다 이렇게 해갖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열대 우린 기후에서는 스콜이 내린다 그랬죠. 스콜. 그래서 스콜은 이제 대류성 강수,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 소나기와 비슷한 거. 그러니까 지면이 가열돼 갖고 상승한 공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열대 우린 기후의 그 분포 지역은 요런데, 콩고 분지, 아마존 분지 요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그, 그 뭐지, 그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섬의 일부 지역 요런 데서 이제 열대 우린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열대 계절풍 기후, AM, 열대 몬순 기후, AM, 그러니까 그 M이니까 짧은 경기, 짧은 건기와 긴 우기. 그래 강수량을 따진다면 AF와 거의 유사합니다. 얘네들은 주로 나타나는 게 타골풍의 바람 맞이 사면들. 그래서 요런데. 아, 이 색깔이 똑같네. 요런데. 아, 이것도 똑같네. 이것도 비슷한데? 지우고 해야겠는데? 이렇게 지우고. 주로 이제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나타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색깔 되면 요런데 있고, 이런데 주로 AM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AM 기후에서는 주로 이제 요쪽 지역이기 때문에 짧은 공격 기후 우기를 이용해서 변홍사를 많이 짓습니다. 변홍사. 그 다음에 사바나그는 AW. 사바나 기후는 어, 또, 하려면 이거 지우고 하는 게 낫겠지. 사바나 기후.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바나 기후는. 자, 열대 우림 기후, 열대 우림 기후 주변 지역. 주변 지역. 그다음에 여기 호주 북부 지역. 여기 이쪽에서도 열대 우림 기후. 여기 이쪽 이런 데가 이제 사바나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얘네 이 사바나 기후 큰 특징은 뭐냐면, 사바나 기후는 여름 우기, 겨울 건기.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 건기와 우분이 구분될 때 소림의 장초초원입니다. 이게 작가 선생님이 한자로 했는데, 소림이면 나무가 적은 숲. 자, 장초는 키가 큰 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상상하면 된다 그랬죠. 나무가 있긴 있어. 드문드문. 나무가 드문드문 있고, 풀이 자라는데 풀의 키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숨어 있을 때, 그 풀에 바짝 엎드리면 자기 몸을 감출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동물의 왕국 얘기했듯이 여긴 사파리 관광 같이 돼 있고 야생동물의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플랜테이션을 한다 그랬죠. 플랜테이션 농업이 실시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이 있는지 여러분 앞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A 기후 되겠죠. 그 다음에 B 기후, 건조기후. 건조기후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강수량과 증발량 중에서 증발량이 더 많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기후는 연 강수량 500mm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준점이 250mm 해갖고 250에서 500mm 요 사이 요 구간에 해당하면은 BS, 이거 대문자 S야.
BS 스텝. 그다음에 250mm 이하 구간. 250mm 이하는 BW. 그래서 사막 이렇게 강수량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 사막과 이 스텝이 포함되어 있는 건조 기후는 어, 음, 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요 개념이 더 중요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남극 북극은 연강수량이 500mm가 안 돼.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어. 250도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어. 그런데 거기는 증발량이 작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죠. 그래서 요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 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사막 기후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막의 형성 조건 네 가지 했었죠. 조금 전에 앞부분에도 했었죠. 대륙 내부, 다시 한번 대륙 내부, 그다음에 한류 인근, 한류 연안 인근에 한류 연안, 그다음에 어, 바람 의지, 산맥 넘어 있는데 비그늘 뭐 이런데, 그다음에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는 이제 그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 파타고니아 사막 요런 데는 바람 의지, 그다음에 한류에 이렇게 지나가면 있는 요런 데, 그다음에 여기, 예, 그다음에 여기 요런 데는 한류 연안, 그다음에 어, 여기 아시아인데 고비 사막인데 이런 데는 대륙 내부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막에서도 농업을 하는데 어떤 농업을 하냐면 오아시스 농업을 하겠죠. 오아시스 농업 통해서 밀이나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작물을 키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래하천에서 물을 가져다가, 외래하천이니까 그 대표적인 게 여기다 그려볼까? 여기다 그려보면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나일강 이렇게 나가 있는데, 나일강의 상류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데라서 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비가 왔다가 건조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하천을 외래하천 그런데, 요 외래하천에 이제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는 거를 끌어다가 쓰는 관계농업 같은 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물을 끌어다 하는 관계 그 물을 끌어오는 시설물 중에 좀 특이한 게 지하 관계 수로라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프린터 다시 찾아보면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막에서는 좀 특이하게 집을 지었죠.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고, 어, 이렇게 삼각형 같은 상자 같이, 예? 어, 지붕이 평평하고 벽이 두껍고 흙으로 된 집을 많이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굳이 이제 이거를 경사면을 만들 필요는 없고, 또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내부 온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시원한 공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밤에는 따뜻한 공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사막은 음, 일교차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밤에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연교차와 일교차를 얘기할 때 사막은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무조건 크다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동네에 위치하는 사막들은 겨울에 엄청 춥거든. 어? 그래서 요 동네에 위치하는 사막들은 이게 한대 기후야, 건조 기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후 그래프 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막은 일교차가 되게 크다라는 게 더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기후, BS. 스텝 기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텝은 사막이 아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가 어느 정도 와. 그래서 얘는 음, 키가
아주는 아니고 키가 작은 초원지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몽골 초원, 그다음 윈도우 바탕화면에 이렇게 그 언덕만 있는 바탕화면 있지? 그런 거. 어, 지금 몇 분 지났지? 너무 오래됐나? 아니야, 요 B까지는 해야겠지? B까지는 하고 좀 쉽게. 몽골 초원. 30분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궁금하네. 몇 분이야? 안 나와.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어이, 꺼야지 알 수 있네. 음, 좀만 더 할게. 좀만 더 하고 쉽게. 많이 해서 뭐해? 아니지,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속마음이 나왔어. 니네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영상 찍는 거. 음, 몽골 초원 같은 거 영상하면 된다 그랬죠. 사막이 아니니까 농업 짓기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텝 기후는 아주 토양이 비옥합니다. 아주 비옥. 아주 토양에 영양분이 많어. 그래서 농사 짓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대륙, 구대륙에서는 유목 같은 걸 하고요. 유목이나 어, 자급적 농업을 하고 자급적 농업을 하고요. 어, 신대륙에서는 어, 어, 기업적 방목이나 아주 플랜테이션 농업을 합니다. 이제 거대한 밀 농장, 서울시만한 밀밭 이런 거 얘기했었죠. 아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제 건조기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온대기후 남았죠? 아씨,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몇 번 안 했을 것 같은데, 30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길게 하면 니네 또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또 하겠습니다.